이제 API도 있으니까 더미로 작업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데이리스트에서 이 더미를 지우고 데이즈라는 스테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빈 배열로 만들고 API에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렌더링 되겠죠. 여기도 데이지로 바꿔주고요. 네, 이러면 데이가 지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제 API를 호출하기 전에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즈 이펙트라는 훅이 있는데 유즈 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리액트에서 임포트해왔죠. 이 유즈 이펙트는 어떤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동작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즈 이펙트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함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작성해 줄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change라고 찍히죠. 이 함수가 호출된 타이밍은 렌더링 결과가 실제 돔에 반영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 그려지고 나서 change가 찍힌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가 사라지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호출됩니다. 이제 클릭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클릭할 때마다 스테이트를 변경시켜 볼게요.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show 값은 0으로 주고요. onClick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되면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고 카운트를 표기해 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카운트 체인지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해보면 카운트가 1씩 증가하고 카운트 체인지도 계속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유즈 이펙트는 상태값이 변경돼서 다시 렌더링된 다음에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렌더링을 끝내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API 호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유즈 이펙트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주면 매번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불필요하게 함수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다른 상태 값인 이 데이지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onClick 2라고 만들고요. 데이즈의 상태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고 현재 배열이 되겠죠? 자, 기존 배열에 하나씩 데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id는 겹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랜덤으로 해주고요. 겹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랜덤으로 넣겠습니다. 데이는 1로 고정해 줄게요. 네, 이 데이 체인지 버튼을 누르면 데이가 하나 추가됐죠? 추가되는데 여기 보시면 카운트 체인지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카운트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함수가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단순히 로그를 찍는 작업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동작을 하는 함수였다면 문제가 되겠죠. 불필요한 실행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유즈 이펙트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넣고 내용은 카운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트가 변경됐을 때만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것을 의존성 배열이라고 하고요. 의존성 배열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자, 카운트를 누르면 카운트 체인지가 뜨죠. 데이 체인지를 누르면 카운트 체인지는 안 찍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즈 이펙트를 여기서 사용하는 목적은 API 호출이잖아요. 렌더링이 되고 API를 호출한다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렌더링이 완료되고 최초에 한 번만 API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의존성 배열에 빈 배열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지우고 빈 배열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누르고 데이를 추가하고 하는데 카운트 체인지는 변함이 없죠. 최초에 한 번만 찍힌 겁니다. 이렇게 상태 끝과 무관하게 렌더링 직후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작업은
빈 배열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제 진짜 API를 호출해 볼게요. 지금 빈 배열이고 한 번만 실행되겠죠? 이 부분에서 API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fetch를 이용합니다. fetch, 그 다음에 API 경로를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프로미스가 반환됩니다. 그러면 then을 이용해서 response.json 해서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 response는 HTTP 응답이고 실제 JSON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JSON 메서드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JSON으로 변환되고 프로미스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또 then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번에는 set days를 해줄 거예요. 네, 성공했고 이렇게 day 1, 2, 3까지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데이지 호출이 잘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더미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 교체해 주겠습니다. 데이로 가서 이 부분에 더미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죠. 더미랑 이 워드 리스트 부분 지우고 마찬가지로 빈 배열로 만들고요. 이 부분이 워즈가 되겠네요. 유지 이펙트로 만들고 빈 배열로 한 번만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랑 똑같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워즈가 되겠죠? 확인해보면 네, 지금 전체 단어를 다 가지고 와버렸네요. 이럴 때는 앞서 보여드렸던 건데 물음표 day는 1 이렇게 해주면 1일치만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1은 이 day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 use 파람즈를 이용해서 주소창에 있는 문자열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day로 바꿔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경고가 뜨죠. 네, 여기 경고가 뜨는데 이게 지금 day가 의존성 배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유지 이펙트 내부에서 day 같이 특정 값을 사용하면 여기에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의존성 배열이 비어있기 때문에 day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정보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성 배열에 이렇게 day를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이 최신 값이라고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day를 넣어주니까 경고가 사라졌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ay 2로 가면 네, 2, 3으로 가면 3에 맞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이 이거는 day 리스트고 이건 day인데 상당히 비슷하죠? 이 주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작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스테이트를 만들고 fetch로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set을 해준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로직은 사용자가 직접 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훅이라고 하는데 이후 간단하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